긴급 속보입니다. 지금 일본은 비상 상황입니다. 지진이 일어나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여기가 현실 지옥과 다름이 없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끝난 것일까요? 종말이 온 것일까요? 모두가 겁에 질려 있고 이제 일본은 침몰하거나 멸망하거나 둘 중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장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마다 다케시입니다. 도쿄에서 지진에 강한 건물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로 20년 넘게 일했었어요. 저는 늘 일본의 기술이 최고라고 믿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안전모를 쓰고 도구를 점검한 뒤 도시거리를 걸으며 뿌듯함을 느꼈었죠. 이 건물은 어떤 지진에도 견딜 수 있어요 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미소를 지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시작되었었습니다. 해가 밝게 떠올라 부드러운 바람이 고층 빌딩 사이로 불어왔었어요. 새로 완공된 50층짜리 타워의 유리 외벽이 거울처럼 하늘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마지막 안전점검 보고서를 확인했었어요. 완전 준수 최대 안전보장이라는 문장을 보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건물은 분명 강하게 버텨낼 거야 라고 생각하며 다시 화면을 눌러보았었어요. 저는 건물 외벽을 한 걸음 물러서서 살펴봤습니다. 손끝으로 차가운 금속을 느끼며 볼트 하나하나가 완벽히 자리 잡았는지 눈으로 꼼꼼히 확인했었죠. 주변에는 버스가 달리고 교복 차림의 학생들이 바삐 걸음을 옮기고 아이들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힘차게 손을 흔들며 자신감 넘치는 하루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밑에서 미세한 흔들림이 느껴졌었어요.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제 부츠가 살짝 움직였었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여기서는 작은 여진이 자주 있거든요. 그저 작은 진동일 뿐이야 라고 중얼거리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었죠. 하지만 진동은 점점 강해지고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순식간에 땅이 폭풍 후속 파도처럼 출렁였었어요. 빌딩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신음했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차들이 커브를 넘어 덜컹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창문은 요란하게 흔들렸고 벽돌이 부서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금속이 뒤틀리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진이다. 지진이다. 사람들의 비명이 거리를 가득 메웠었어요. 저는 가로등 기둥을 붙잡고 몸을 고정하려 했습니다. 침착해야 해, 다케시라며 속으로 다독였지만 다리가 덜덜 떨렸었습니다. 주변 건설 현장의 먼지가 공기 중에 둥둥 떠올라 숨쉬기가 힘들었죠. 잠시 눈을 감고 이 모든 개훈련인 척 상상해 보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자 발밑에 아스팔트가 거미줄처럼 갈라져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타워를 바라봤습니다. 매끈한 유리 외벽이 심하게 흔들리며 휘어지고 있었죠.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쏟아부은 모든 노력과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라는 생각에 가슴이 내려앉았었어요. 흔들림은 끝없을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1분 정도 지속되었었습니다. 이윽고 먼 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사람들이 겁에 질려 부르짖는 소리만 남은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풀고 거칠게 숨을 들이마셨었죠. 거리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도로는 깊게 갈라져 있고 자동차들은 옆으로 넘어졌거나 잔해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힘을 모아 잔해를 치우고 부상자를 도우며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었죠. 저는 먼지범벅이 된 아이가 엄마에게 꼭 붙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자부심, 일본 기술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난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최고의 기술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지? 라고 스스로 물었었어요. 하지만 슬퍼할 틈은 없었습니다. 쓰러진 기둥 아래에서 약하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이 한 분 무거운 빔에 깔려 숨쉬기 힘들어하고 있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그분 곁에 무릎을 꿇고 다른 구조자와 함께 빔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노인은 기어나오며 기침을 했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라고 속삭였었어요. 저는 어깨를 토닥이며 이제 안전합니다 라고 말했었죠. 주변 곳곳에서 작은 구조팀들이 결성되었었어요. 누군가는 물을 건네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담요를 감싸 부상자를 보호했죠. 공포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 움직이며 서로를 도왔습니다. 저는 또 다른 어린아이 한 명이 잔해에 갇혀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이를 구출하고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요. 저와 함께 있으니 안전해요라고 속삭였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깜빡이며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용기 있는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었습니다. 일본의 기술은 최고지만 오늘은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해요. 도움과 희망이 필요해요. 그 깨달음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었습니다. 지진이 멈춘 후 저는 최악의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어서서 주변을 둘러보니 진짜 공포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제가 일하던 거리는 부서진 잔해와 먼지로 가득한 미로처럼 변해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리며 모든 걸 받아들이려 애썼었습니다. 먼저 도로 한가운데 깊게 갈라진 금이 보였어요. 마치 거인이 발톱으로 도로를 쥐고 찢어놓은 듯 했죠. 깨진 포장 아래에서는 드러난 전선들이 불꽃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진은 멈췄지만 그 장면만으로도 두려움이 밀려들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뒤집힌 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몇몇은 옆으로 누워 창문이 산산조각 나 있었고 어떤 차는 떨어진 콘크리트 더미 아래 깔려 있었죠. 빨간 세단 한 대는 벽돌 무더기에 반쯤 묻혀 있었는데 아침 햇살 아래서 헤드라이트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도우려 했지만 이미 한 자원봉사자가 문을 억지로 열고 차주를 밖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그분은 놀랐지만 무사했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죠. 그러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빌딩 사이의 좁은 골목으로 따라가 보니 6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무너진 벽 옆에 앉아 있었어요. 두 눈은 공포로 크게 떠 있었고 눈물과 먼지가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 옆에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케시입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는 숨을 훌쩍이며 무릎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셔츠에서 천조각을 뜯어 상처에 천천히 눌러붙여 주었어요. 아이는 작게 끄덕였고 저는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저는 다시 발걸음을 옮기며 주위 구조 상황을 살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낯선 사람들이 힘을 모아 무거운 들보를 들어 올리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부서진 가게 앞에서 지갑을 꼭 움켜쥐고 서 계셨습니다. 어디를 봐도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모두 다친 채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제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역 구조 책임자인 후지모토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다케시 씨, 장비가 부족합니다. 게다가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틀 후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속이 내려앉는 듯 했어요. 큰 지진 후에 태풍이라니 이보다 더 안 좋은 시나리오는 없었습니다. 금간 도로가 물에 잠기고 추가 잔해가 쏟아져 더 많은 사람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죠. 저는 재빨리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서진 하늘 아래 임시 구조팀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도구는 산 몇 자루와 맨손, 그리고 몇 대의 무전기가 전부였어요. 의료 물품도 한정돼 있어서 부상자가 늘어날수록 자원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었죠. 저는 후지모토 씨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학교 입구를 덮친 기둥을 치우라고 자원봉사자들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후지모토 씨. 네, 다케시 씨? 태풍 올 때까지 지금 장비로 버티기 힘듭니다. 외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비, 보급품 혹은 엔지니어들도 더 와야 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지역 네트워크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어요. 우리가 아는 모든 구조단체에 연락했지만 남은 옵션은 단 하나뿐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지원을 요청할 겁니다. 그쪽은 지진과 태풍 모두 대응 경험이 풍부한 구조팀이 있거든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일본인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하지만 후지모토 씨가 옳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박했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카드라 마지못해 수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저는 침착하게 말했었습니다. 요청을 보내주세요. 몇 시간이 지나자 서울로 보내는 공식 지원 요청이 발송되었고 저는 먼지로 흐린 하늘 너머로 해가 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본 협동심의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임시 대피소 벤치에 누워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귀에 맴돌았죠. 몇 분마다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마침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강지연 엔지니어가 이끄는 재난 대응팀을 내일 아침에 보낼 예정입니다. 솔직히 착잡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이 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한국 엔지니어와 일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일본이 최고야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자포자기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필요를 이해해줄까? 우리의 노력을 존중해줄까? 저는 몸을 일으켜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다시 눈을 감으며 한 가지 생각만 붙들고 있었어요. 우린 희망이 필요해. 도움이 필요해. 협력이 필요해. 그리고 고요한 어둠 속에서 저는 다가올 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 뜨기 전에 저는 걱정과 호기심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며 일어났었습니다. 눈에 맺힌 먼지를 문지르고 임시 대피소 밖을 내다보니 연기가 섞인 공기 사이로 분홍빛 여명이 희미하게 퍼져 있었어요. 어제 지진에 지친 생존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천천히 움직이며 다가올 태풍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후지모토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다케시 씨 한국 구조팀이 착륙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속이 바짝 조여들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일어나 제 군복 재킷 단추를 채운 뒤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었어요. 긴장한 기색을 보이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잡았었죠. 저는 이곳의 엔지니어니까요. 밖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하얀 밴 수십 대가 금간길 위를 덜컹거리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밴 옆면에는 대한민국 재난구조팀이라는 파란 글씨로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밴이 임시 지휘 텐트 옆에 멈추자 주황색 조끼를 입은 키 큰 여성이 한 손에는 지도통, 다른 손에는 클립보드를 든 채 내리셨습니다. 속으로는 못 믿었지만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다가가 인사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야마다 다케시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은 살짝 허리를 숙이며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강지연입니다. 도와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상황을 보여주세요. 한국어 억양이 살짝 남아 있었지만 완벽한 일본어를 구사하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지연 씨는 부서진 거리와 금간 건물을 살펴보더니 지도를 펼쳐 빨간 펜으로 포인트를 표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주도로 입구를 보호하겠습니다. 그 다음 태풍이 오기 전 저지대에 물을 빼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었죠. 네. 어제 잔해를 치웠지만 펌프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클립보드를 들어 보이며 설명하셨습니다. 저희 팀이 휴대용 펌프, 모래주머니, 임시 방수벽을 가져왔습니다. 추가 조명 장비와 의료 물품도 준비되어 있어요. 가슴이 확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사이 더 많은 한국 엔지니어분들이 도착했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옮기고 발전기를 설치하며 주저함 없이 방수벽을 쌓고 호스를 배치했죠. 그 모습을 본 일본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강지연 씨는 현지 리더들에게 한국 엔지니어 한 사람씩을 소개하며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경청하셨습니다. 한 현지 여성은 그을음이 묻은 얼굴로 무너진 보도블록을 가리키며 말했었어요. 여기서 아이들이 학교로 건너가요. 강지연 씨는 무릎을 꿇고 부서진 콘크리트를 만져본 뒤 동료에게 돌아서서 땅에 선을 그리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에 임시 다리를 놓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어요. 선생님 한 분이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팀. 저도 목이 울컥했었어요. 사람들은 소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도와주네. 그동안 저는 외부 지원이 오히려 방해가 될까봐 걱정했었어요. 방법이 달라 충돌하지 않을까도 염려했었죠. 그런데 강지연 씨가 먼저 듣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모습을 보며 존경심이 커져갔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구나 싶었어요. 정오가 되자 우리는 큰 방수포 아래에 모였습니다. 강지연 씨는 일본 구조대, 한국 엔지니어, 현지 자원봉사자를 한데 모아 말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함께 서 있습니다.
어제는 두려움과 마주했고 이제는 태풍을 함께 맞이할 겁니다. 서로의 기술과 힘을 나눠주세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강한 울림이 있었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강지연 씨가 마무리하셨죠. 협력은 희망을 만듭니다. 협력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강지연 씨와 함께 첫 방수벽을 점검하러 걸었습니다. 튜브 모양으로 만든 방수벽이 5겹으로 쌓여 금속 말뚝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옆에서는 펌프가 물을 빨아들여 도로 아래로 배수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튜브를 손으로 눌러보며 말했었습니다. 디자인이 정말 견고하고 유연하네요. 저희는 이런 게 없었어요. 강지연 씨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은 지진을 알려주셨고 저는 홍수를 알려드리죠. 함께 배우는 거예요. 서로 가볍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한국의 도움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진심 어린 감사함이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자 방수벽 공사는 마무리되었고 물 흐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아이들이 남은 웅덩이를 둘러보며 장난치듯 뛰어다니고 작은 소녀가 임시 판자다리를 안전하게 건너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소녀가 수줍게 손을 흔들자 저도 기쁘게 답례했었죠.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저는 강지연 씨와 함께 지휘 텐트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정말 놀라웠습니다. 세심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답하셨습니다. 초대해 주시고 어제 용기 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우리의 협력은 자존심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우정이 되었다는 것을. 내일이면 우리는 하나의 팀으로 태풍을 맞이할 거예요. 그 생각에 어떤 지진보다 단단한 희망이 제 안에 피어났습니다. 한국팀이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었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태풍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전날부터 잔해를 치우고 자원봉사자들을 지휘하느라 온몸이 쑤시고 있었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가슴 한켠이 설렜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간단히 주먹밥과 차로 아침을 때운 뒤 저는 지휘 텐트 안의 상황판을 살펴보았었어요. 한쪽에는 일본 자원봉사자들이 피해 지점을 적어두었고 다른 쪽에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새로 그린 계획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리된 메모를 보며 저는 자존심을 삼켜야 했었죠. 밖에서 쨍그랑하는 큰 소리가 들려나가 보니 강지연 씨와 팀이 대형 펌프를 굴려 제자리에 설치하고 있었어요. 펌프는 선명한 파란색이었고 호스가 경사진 도로 아래 저지대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물이 호스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저는 다가가 외쳤습니다. 지연 씨, 이 펌프 정말 대단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으며 이마에 땀을 닦았었어요. 이건 휴대용 대용량 펌프입니다. 분당 수천 리터씩 물을 빼낼 수 있어요. 저희가 세 대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방법을 의심했었는데 오늘은 존경스러웠습니다. 이걸 가져와 주셔서 감사해요. 많은 집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잠시 저를 바라보며 말했었어요. 다케시 씨는 어제 잔해 밑에서 생명을 구하셨고 오늘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안내해 주셨어요. 우리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이 제 가슴에 그대로 와닿았었습니다.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였어요. 갑자기 길 건너편에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엔지니어 몇 분이 오래된 목조주택을 바라보며 놀라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집들은 기초가 물에 잠겨 갈라져 있었고 마당엔 어린아이 자전거가 지늘게 반쯤 잠겨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현관에 서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저는 달려가 물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토 씨에게요. 그는 집을 가리키며 말했었죠. 어젯밤 기초가 무너졌습니다. 태풍이 강하게 오면 이 집들이 무너질 거예요. 저는 기지를 삼키며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튼튼한 콘크리트 타워를 설계했지 목조 가옥은 처음이었어요. 무력함을 느끼다 강지연 씨의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행동하라. 저는 큰 소리로 지시했었어요. 모두 집에서 떨어져 계세요.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때 박 씨가 강지연 씨와 함께 왔습니다. 작은 목재 보강재와 금속 지지대를 들고 있었죠. 강지연 씨는 말했었어요. 이 구조물을 받치기 위해 보강재와 모래주머니를 쓰겠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물의 압력에는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위험해 보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었어요. 좋습니다. 시작합시다. 일본 자원봉사자들은 진흙을 치우고 한국 엔지니어들은 치수를 재며 보강제를 맞췄어요. 저는 도구를 건네고 빔을 고정해 주었습니다. 빗방울이 헬멧 위로 떨어지기 시작해 곧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보강 작업이 진행될수록 집들은 조금씩 바로 서기 시작했어요. 이웃들은 지켜보며 희망을 되찾았죠. 한어머니는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요라고 일본어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도 뭉클했었어요. 보강제가 제자리에 들어가자 강지연 씨가 외쳤습니다. 이제 모래주머니를 채워 넣으세요. 단단히 눌러주세요. 자원봉사자들이 인간 띠를 만들어 벤에서 현관까지 모래주머니를 전달했습니다. 모래주머니가 차곡차곡 쌓여 기초를 단단히 막아주었죠. 비는 점점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 바라보았어요. 무너질 위기에 있던 집들이 이제 바람과 물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번개가 번쩍였지만 이곳의 보강제와 방수벽은 단단히 빛나고 있었죠.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런 방법은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기발합니다. 강지연 씨는 머리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을 털며 웃었습니다. 서로 배워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제야 첫날 가졌던 의심이 모두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한국은 우리의 든든한 파트너다라고 믿게 되었어요. 존경심이 제 마음을 꽉 채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태풍의 본격적인 세력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지휘 텐트로 물러나 거센 바람과 빗소리를 들으며 뜨거운 수프를 나눠 먹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매콤한 김치를 내놓았고 우리는 서로 다른 맛에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과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진 순간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었어요. 의심은 존경으로 바뀌었다. 일본의 자부심과 한국의 기술 함께라면 더 강해진다. 내일이면 우리는 태풍의 최후의 시험을 함께 받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새벽이 밝았을 때 하늘은 여전히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지휘 텐트 밖으로 나가 첫바람을 맞았었어요. 빗방울이 얼굴을 바늘처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태풍이 도착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미 제 군복은 흠뻑 젖어 있었지만 저는 꿋꿋이 서 있었어요. 주변에선 일본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텐트가 날아가지 않도록 밧줄을 꽉 잡고 있었죠.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 우리의 협력이 가장 큰 도전을 맞이할 거야. 바람은 분노한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쌓아올린 모래주머니 방수벽으로 비를 막았었어요. 저는 그쪽으로 걸어가 5겹으로 쌓인 방수 튜브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물살이 벽을 향해 강하게 밀려왔지만 튜브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첫 층 위로 파도가 넘쳤지만 뚫고 들어오진 못했죠. 저는 작은 희망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이거 정말 효과가 있어요. 고마워요, 한국. 정말 고마워요. 라고 속삭였었어요. 그때 갑자기 큰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 전 지진으로 뿌리가 느슨해진 나무 하나가 부러져 길 위로 쓰러진 거였습니다. 2명의 자원봉사자가 전기톱을 들고 달려갔었어요. 한국 엔지니어인 이 씨가 또렷한 일본어로 외쳤습니다. 물러서세요. 우리가 제거할게요. 순조롭게 함께 작업해 1분 만에 길이 다시 뚫렸죠. 저는 소리쳤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이 씨. 감사합니다. 그는 BO2도 너머로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었죠. 다음으로 저는 보강했던 목조집들을 점검하러 갔습니다. 집들은 바람과 비에 신음하듯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금속 보강재는 단단히 버티고 있었고 모래주머니는 물을 막아주고 있었어요. 내부에서 한 가족이 고개를 내밀었고 아버지는 주먹을 들어 외쳤습니다. 아리가토. 저도 함께 고개를 숙였었죠. 태풍이 거세지면서 우리가 가져온 발전기가 털털거리더니 불이 깜빡였었습니다. 어두운 빛 속에서는 위험이 커질 테니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추가 조명을 떠올렸어요.
저는 그 조명이 놓여있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전날 밤 최 씨가 설치해둔 이동식 토강등이었죠.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밝고 흰 빛이 어둠과 비를 가르며 쏟아져 나왔어요. 작업 구역이 나처럼 환해졌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조용히 환호했었죠. 최악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협력이 희망을 만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호스를 통해 물을 쉬지 않고 퍼내며 저지대 주택에서 강 쪽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웅덩이가 생길 때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소리치며 호스를 조정하도록 안내했었어요. 우리는 왼쪽으로 돌려, 오른쪽으로 옮겨, 파워 더 줘. 같은 짧은 지시를 외쳤습니다. 기계와 춤추듯 정확하게 움직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폭풍의 최악 구간이 지나갔습니다. 바람 소리는 무거운 산들바람처럼 바뀌었고 비는 계속 내리지만 한결 가늘어졌습니다. 우리는 흠뻑 젖고 지쳤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때 후지모토 씨가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했었어요. 다케시 씨 해냈습니다. 방수벽이 버텼고 보강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안전합니다. 저는 얼굴에 빗물과 눈물이 뒤섞였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함께 해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었죠. 맞습니다. 협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고맙습니다. 일본. 주민 몇 분이 대피소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한 그릇을 들고 계셨어요. 그녀는 저와 강지연 씨에게 각각 한 그릇씩 건네주셨죠. 진흙투성이 거리에서 우리는 국수를 나눠 들었어요. 젓가락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았지만 따뜻한 국물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흘려보낸 웅덩이에서 장난치듯 물장구를 치며 웃고 있었어요. 그중 한 소녀가 달려와 제 다리를 껴안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케시 오지 이상. 이라고 외쳤죠. 저는 무릎을 꿇고 그녀를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용감해서 고마워요. 머리 위 하늘이 한 줄기 빛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틈새로 들어온 햇살이 방수 튜브와 젖은 도로를 비추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젠 혼자의 자부심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자부심이었죠. 저는 강지연 씨를 바라보며 말했었습니다. 정말 좋은 팀을 이뤘어요. 한국과 일본 함께하니 든든합니다. 강지연 씨는 물방울을 털며 웃으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함께라면 더 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어요. 네, 함께라서 더 강합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마지막으로 방수벽과 보강제를 점검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삽가우스를 정리했고 엔지니어들은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공포에 떨던 마을은 이제 하나로 뭉쳐 안정과 희망을 되찾았었죠. 그날 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었습니다. 폭풍의 분노가 우리를 시험했지만 함께 이겨냈다.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도 좋지만 우정과 협력, 그리고 함께하는 희망에 대한 자부심이 더 강하다. 그렇게 저는 눈을 감았고 며칠 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끼며 잠들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태풍이 지나간 다음날 아침 도쿄는 완전히 새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공기는 상쾌했고 햇빛이 젖은 거리 위로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휘 텐트 밖으로 나가 따스한 여명에 몸을 맡겼었어요. 주변에는 일본 자원봉사자들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이미 도구와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지만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라고 혼잣말을 했었어요. 함께 생명을 구했구나. 후지모토 씨가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다케시 씨라며씩 웃으시더라고요. 시장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활약에 감명받으셨다고 해요. 제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었습니다. 저는 안전모를 단단히 고쳐 쓰고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정리된 거리를 걸었습니다. 강가에는 5겹으로 쌓은 모래주머니 방수벽이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었고 보강했던 목조 가옥들은 단정히 마르며 곱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웅덩이를 가볍게 뛰어넘으며 놀고 있었죠. 어느 어머니가 우리에게 손을 흔들며 일본어와 한국어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며 마음속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일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었어요. 시청에 도착하자 작은 기념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무대에는 일본 국기와 대한민국 국기가 나란히 걸렸고 취재진과 시민들이 기대하는 눈빛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스즈키 시장님이 단상으로 나와 마이크를 톡톡 두드리셨죠. 도쿄 시민 여러분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도시를 구한 용감한 엔지니어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기립니다. 일본 팀도 밤낮 없이 애쓰셨고 대한민국의 친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는 강지현 씨와 한국팀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강지현 씨는 주황색 조끼를 단정히 개어 옆에 들고 있었고 고개를 숙이며 공손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순간입니다. 시장님은 감사 표창장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도쿄시를 대표하여 여러분의 기술과 마음 그리고 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장에는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지현 씨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일본어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강한 인연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장님은 저를 향해 돌아서셨습니다. 야마다 다케시 씨, 당신의 리더십과 용기는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겸손함과 진정한 협력을 보여주셨기에 이 메달을 드립니다. 저는 얼굴이 달아오르며 메달을 받았습니다. 손에 들린 메달은 무거웠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감사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저 혼자서는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한국에 감사드립니다. 식이 끝난 뒤 강지현 씨와 저는 옆으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메달을 바라보다가 그녀를 보며 말했었어요. 이 메달은 우리 둘 다의 겁니다. 당신 팀의 도움이 제 팀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메달을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다케시 씨로부터 배운 것도 많습니다. 함께라면 더 강해집니다. 그날 오후 늦게 우리는 지휘 텐트에 마지막으로 모였습니다. 일본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접이식 책상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앞에는 화이트보드가 세워져 있었고 굵은 글씨로 일본어 한국 엔지니어 교류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며 시작했죠. 우리는 이제 단순한 구조팀을 넘어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덧붙였어요. 정기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일본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서로의 도시를 방문해 기술을 공유하고 미래 재난에 대비해 함께 훈련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동의의 고개 끄덕임과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지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의 건축 설계와 한국의 홍수 제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재난이 닥치기 전에 함께 훈련합시다. 한국 엔지니어 이씨도 손을 들며 말했어요. 저도 찬성합니다. 젊은 엔지니어와 학생들을 참여시켜 미래의 리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회의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공동 워크숍, 학생 인턴십, 합동대피 훈련,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문화교류 등 아이디어가 화이트보드에 차곡차곡 적혔습니다. 제 가슴엔 새로운 여명이 떠오르는 듯한 흥분이 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거리를 걸으며 지진의 공포, 구조의 안도, 태풍의 분노를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선으로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죠. 고층 빌딩은 여전히 우뚝 서 있었고 제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수첩을 열고 적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새로운 시작. 두려움과 의심에서 신뢰와 우정으로. 일본과 한국 나란히 안전한 미래를 함께 설계하다. 책을 덮고 책상 위에 놓았었어요. 저는 강지현 씨와 팀을 떠올리며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다케시 씨.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현 씨,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었어요. 교류 프로그램 계획을 확정짓고 싶은데 언제 만날까요? 내일 아침이 좋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커피랑 지도를 가져갈게요. 저는 미소 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깥에는 고요한 도시 위로 달빛이 은은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깊은 평안으로 가득 찼었어요. 이 여정은 힘들었지만 결국 멋진 결실을 맺었습니다. 양국을 잇는 우정이 우리 모두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위기는 이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협력과 배움,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한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감동이 순신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감동적인 사연을 본문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DJ 한수지였습니다.